안녕하세요. IB금융기초 일곱째 시간 강의하게 된 YJ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프라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드디어 간만에 목차를 좀 추가해 봤고요. 이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대체 투자에 대한 분류부터 그 다음 인프라의 분류, 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해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 분류에 대해서 두 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프라의 투자 참여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좀 자주 나온 용어인 BTL, BTO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ere we go. 죄송해요, 영어 써서 그냥 해봤습니다. 대체 투자의 분류를 볼까요? 예, 분류상으로는 지금 트레디셔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중에,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대체 투자 중에서 많이 쓰였던 부동산, 인프라, PE, 커머디티 이런 것 중에서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걸 오늘 시작할 예정입니다. 들어가 보면요. 인프라 자산은 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대규모 공공 서비스, 공공 시스템, 서비스, 유틸리티로 정의되며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질적인 구조와 네트워크를 인프라 자산이라고 정의함. 이게 인프라 자산의 정의라 그러고요. 추가로 인프라 자산은 아래와 같이 경제적 인프라 자산과 사회적 인프라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분류하면 좀 해외 인프라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로 분류되고, 경제적 인프라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요? 인프라인데 보시면은 트랜스포트, 교통 쪽이죠. 톨로드, 톨비 내는 도로, 다리, 톨비 내는 항구, 공항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내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사회적 인프라 자산은 정부와 민간의 공공투자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이게 뭘까요? 대충 보시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주로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BTL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근데 그거를 초등학생이 와서 돈을 내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이 건물한테 돈을 내고 저희 그 건물을 가진 저희가 그 돈으로 초등학교를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BTL 리스 방식을 통해서 저희 민간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는, 어쨌거나 그 초딩학생들이 가득 찼던 적던 많던 어쨌거나 수요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돈을 교육부로부터 주로 받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런 류의 것들을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디테일하게 보면은 네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사회적 인프라와 경제적 인프라를 분류했죠. 사회적 인프라는 어떻게 수요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 걸 사회적 인프라라 그러고요. 경제적 인프라는 실제 수요자한테 돈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규제 수준, 이쪽이 엄청 규제를 많이 받고 이쪽은 덜 규제받는 규제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덜 경쟁적이냐 엄청 경쟁적이냐, 시장 경제가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사회적 인프라, 규제 자산, 사용자 부담 자산, 시장 경쟁 자산이고요.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레귤레이티드 에셋, 유저 페이 에셋, 컴패러티브 에셋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규제 정도고, 또 시장 경쟁 수준 보면 아까 사회적 인프라 초등학교 할 때 초등학교가 학생이 더 많이 오면 제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런 경쟁이 아니잖아요. 옆에 초등학교 또 생겼다면 내 수요가 뺏겨서 제 BTL이 돈을 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육부에서 고정적인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장 경쟁, 초등학교가 또 생기건 말건 저의 수입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맨 끝에 시장 경쟁 자산 같은 경우는 인프라스트럭처이긴 하지만 주변에 우리나라 치면 LNG 발전소,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면 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내가 돈을 덜 벌게 되고 어떤 이런 시장 경쟁을 하게 되는 인프라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오른쪽 자산이 되겠습니다. 인프라를 아까 방금 사회적 인프라와 경제적 인프라 중 세 가지, 규제 자산, 사용자 부담, 시장 경쟁으로 분류하고요. 보시면은 규제 수준에 따라서 왼쪽이 엄청 규제, 오른쪽이 안 규제, 덜 규제,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적인 거고, 경쟁적인 시장, 덜 규제적인 시장이니까 투자 리스크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시장이
more comparative란 거는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내가 상대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고 왼쪽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그냥 정액으로 준대요. 뭐 안정적이죠. 근데 수익률이 엄청 낮겠지만 어쨌거나 리스크 자체는 이쪽이 매우 작은 뭐 일부 투자할 때는 뭐 무위험인 것처럼 뭐 규제적으로 처리하기도 하는 수준의 그런 로우 리스크인 녀석이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특성은 사회적 인프라는 정부 지급 리스료로 상환, 그냥 리스료 받는 걸로 꼬박꼬박 상환하고요. 캐시플로우 안정성이 높고 정부의 역할은 매출액 보장, 뭐 보장하는 거예요. 뭐 캐시플로우를 거의 다 보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의 뭐 엄청난 리스크는 있을 게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법상 BTL, Build Transfer Lease 자산이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고요. 규제 자산, Regulated Asset은 독점적 인프라 자산이고 가격 정책 등은 규제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받는데 우리로 치면 아마 가스 요금 같은 게 임의로 가스 공급자가 멋대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무슨 그런 가격 설정 위원회 이런 걸 한다거나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도시가스 공사의 가스료를 적용하는 건 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경쟁 자산이긴 하지만 내가 멋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어요. 가격 책정 등을 누군가가 규제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독점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제가 A라는 지역에 저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내가 배째버리면 도시가스 공급이 아예 안 돼요. 독점적이잖아. 이거는 그럼 사실은 맘대로 놔두면 저는 계속 올려도 돼요. 왜냐면 이거 필수 자산이니까. 하지만 그런 인프라기 때문에 가격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regulated, 규제를 받는 자산이에요. 경쟁을 하지만 일부 규제를 받는. 사용자 부담 자산은 user pay asset이죠. 사용자가 부담해요. 실제 내지만 구조적으로 사실은 시장이 거의 열려 있는 거지만 해지 지급금 등 망했을 때 정부가 뭐 한 7, 80%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어쨌거나 이 뭐 투자 실패 추측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BTO 그렇죠. Build Transfer Operate 도로 사업 같은 게 뭐 실제 도로 톨비를 덜 받아버리면 예측 잘못하면 톨비 덜 받게 되고 그러면 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망하게 되면은 해지 지급금이란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뭐 대충 한 투자금의 70% 정도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줘요.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망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 손실은 100이 아니라 뭐 30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망하기 전까지는 시장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완전 경쟁 자산은 뭐 그냥 시장에서 경쟁하고 정부에서 원금 보존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자산 자체가 그래도 인프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완전히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뭐 돈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이 시장 경쟁 자산이라고 하고 뭐 아까 발전소 모든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민간 LNG 발전소 뭐 신재생 발전소는 근데 REC나 뭐 그런 거 받으면은 또 완전 경쟁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민간 LNG 발전소가 제일 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인프라 투자 참여자 어떠한 뭐 풍력 발전 인프라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인프라 사업을 돈을 모으겠죠. 부채와 에쿼티로 돈을 모아서 그 인프라 사업을 할 텐데 그 부채, 론, 본드 아니면 에쿼티는 파이낸셜 FI라고 그러죠. 파이낸셜 인베스터, 스트래테직 인베스터라는 개념으로 재원이 오게 되고요. 이러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선 회계법인, 법무법인, 뭐 금융주성기관,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어야 이제 이러한 사업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누굴까요? 인베스터는 보험사, 연금기금, 은행, 뭐 그런 투자기관들이 뭐 라이어빌리티 투자할 수도 있고 에쿼티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주로 여기서 투자자들은 실제 이 사업을 뭐 소유할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냥 투자 자산으로서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 보여서 에쿼티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거를 뭐 이사를 하고 CEO를 우리 회사 누가 내고 이걸 실제 운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인베스터 기관 투자자들은 FI, Financial Investor 어떤 금융 상품으로서 그냥 인베스터로 에쿼티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이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곳은 스트래터직 인베스트라고 해서 전략적 투자자 뭐 시공사가 갈 수도 있고 SI 펀드 발전 관련 회사가 발전소를 갖고 싶으니까 할 수도 있고 실제 이거를 소유해서 운영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략적 투자자 스트래터직 인베스터 SI라 그러고요. 그냥 에쿼티 방식에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은 인베스터
Financial Investor FI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주요 용어 BTL, BTO고요. 이거는 그냥 자주 나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BTL은 Build Transfer Lease. 그냥 간단해요. build 지어서 트랜스퍼 다 짓고 나면 정부한테 넘겨줘요. 그럼 전 부동산이 없죠. 하지만 정부에서 사용권을 뭐 20년, 30년을 주기 때문에 사용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럼 그 학교면은 그 학교를 교육부에서 쓸 거잖아요. 물론 건물은 넘겨줬지만 그 사용권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용을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러면 뭐 리스료라는 형식으로 저한테 돈을 주는 거죠. BTO는 반대는 아니죠. 빌드 트랜스퍼 짓고 넘겼는데 내가 직접 오퍼레이팅을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료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어서 변동성이 거의 없는데 오퍼레이팅은 뭐 아까 톨비 뭐 생각보다 교통량이 반이 올 수도 있고 3분의 1이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분명히 열려 있는 쪽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빌드, 트랜스퍼 하고 리스료를 받으면 BTL, 빌드하고 소유권을 넘겨서 오퍼레이팅 내가 직접 운영을 하면은 BTO라고 할 수 있고 도로, 철도 같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BTO로 하고요. 학교 문화시설 같이 수요자인 학생한테 뭐 관람객한테 받을 수 있겠지만 학생한테 학교 수업료를 일일이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민간이 뭐 교육부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교육부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뭐 교사 모든 비용을 다 받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저희는 저 사용자들이 직접 내지 않고 교육부가 저희한테 주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수용자에게 직접 받을 수 없는 거는 BTL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Build Transfer Lease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BTO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끝났고요. 오늘 좀 페이지가 많아서 뭐 이거 한 15분 넘어가면은 너무 지루하다 그러셔가지고 15분 안에 끝내려고 지금 시간 안 봤는데 10분 안짝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요. 말 더 길어지면 시간 길어질 테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중급이나 고급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초급 과정이니까 전체 흐름만 좀 아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상 그럼 마치겠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